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시작된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맞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시작된 13일간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국 후보자들에게 선거 유세에 참고하라면서 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윤석열 정권 10대 실정 중 세 번째 항목으로 지정해 적극 공세를 펼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 밖에도 민주당이 유포한 자료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자, 오늘부터 22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오늘 집 밖에 나가신 분들은 거리에 붙은 벽보라던가 유세를 펼치는 후보들의 확성기 소리를 들으시면서 진짜 선거가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텐데, 자, 오늘 민주당이 전국 후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라고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그야말로 참 민주당스러운 것들이었는데요. 이번 선거 역시 네거티브나 흑색 선전이 난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작성해 전국 총선 후보자 캠프에 배포한 제22대 총선 유세 메시지 참고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윤석열 정권의 10대 실정 중 세 번째 항목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국정 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걸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라고 하는지 참 민주당스럽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 선물을 받는 영상이 고스란히 찍혔다, 선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직접 약속을 잡았다라며 지금이라도 돌려주라는 말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는 아예 약속을 잡지 않거나 만났어도 명품백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며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대통령 기록물이다. 디올백 받는 게 직무 수행인가? 디올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냐라고 했고요. 또한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해서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김 여사는 즉각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년 초 대통령의 KBS 신년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이 있었고, 향후 이걸 기획적으로 퍼뜨린 최재형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논란은 사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꺼내들면서 이번 선거 전에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 참 저급하고 옹졸하다는 생각 안 드시는지요? 자, 이것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신랄한 비판 잠시 후 보도해드리기로 하고, 민주당은 이 밖에도 이른바 김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영부인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해 영부인에 대한 공격으로 끝을 맺는 역사상 최악의 야당으로 기록될 듯한데,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지 여러분께서도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밖에도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다시 꺼내들면서 이종섭 대사 논란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된 게이트로 규정했고요. 이 밖에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연설 과정에서 민생경제 위험, 검찰 독재, 굴종 외교, 무능 외교, 언론과 국민 입틀막, 대한민국 전쟁 위험, 나라 망치는 카르텔 인사, 국민 갈라치기, 민주주의 붕괴 등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국 민주당 선거 유세 현장에서 떠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민심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어떤 민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순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순으로 몇 개만 소개해 드리자면, 검수완박 심판이지 민주당 폭망 아웃, 국민 국힘 대승이라는 댓글이 순공감 1위를 달리고 있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달라 한 게 아니고 가져다 두니 마지못해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잘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처럼 적극적으로 법카 가지고 일제 샴푸, 초밥, 과일 등등
사 먹은 것과 비교했을 때 더 나쁘다고 할 수 없다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품 백 하나 받았는데 이 난리니 4천억 넘게 해먹고 그 주변에 5명의 아까운 삶을 빼앗아간 건 죄가 아닌가요? 대통령이 되면 몇 명이 자살할지도요 라면서 이재명을 저격하는 댓글이 달렸고요. 다른 네티즌은 민주당은 지난 4년 동안 180석으로 한 게 뭔데? 라고 따져 물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하는 짓거리라곤 야바이 사기꾼 목사들이 돼서 몰카 공작질이나 해대고 세월호 시체파리로 박근혜 탄핵하더니 전라도 최상병 팔아서 정권 탈취하려고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구나. 재명아, 조국아, 당신들이 먼저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죄값을 받고 난 후에 현 정권의 실정을 문책한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 너희들 인정해 줄 것인데 헌데 지금 너희들의 행태는 이건 정말 아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야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쌍욕이 있다는 소문만 알지 실제로 들어본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스피커로 틀어서 공개해야 합니다 라는 댓글도 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티즌들이 단 댓글 중 틀린 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수두룩한 범죄 혐의를 받는 전과사범 출신의 당대표를 보유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촌철살인적인 비판 댓글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집단지성이라는 게 무너지지는 않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잡서 소개해드린 민주당이 후보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이번 선거를 민주당이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네거티브 전략이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쉬운 선거 전략이기는 하나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 득이 될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또 어떨까?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작가 댓글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또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김혜경 법카 그리고 김정숙의 사치 논란이고요. 또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친일로 몰아붙이는 발언이 나오면 또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이재명의 일제 샴푸 그리고 쉐쉐 친중 이재명 논란입니다. 또 검찰 독재 이런 말 민주당 후보 입에서 나오면 또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천과사범 대장동 비리 이재명 입시비리 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떤 수학 공식과도 같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 지들이 입을 타격은 생각하지 않는지, 또 선거 더럽게 치르려 하는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 저만 가지고 있는 느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